김도훈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앉아도 돼요? 앉으세요. 제가, 수업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수업의 몰입도가 훨씬 좋아요. 좀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와, 한번 하고 나면, 서로 이게 신뢰감이 생겨요. 굉장히 독특하죠?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12기 분들 강의를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이 아니네. 1시간 20분. 17기요. 예, 17기 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가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대로요, 저는 이제 책 쓰기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 여기 중에 이제 책을 쓴 분들이 꼭 있어요. 한 분씩, 두 분씩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모르지만 평소에 책을 안 써본 분들은, 평소에 글쓰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야, 이거 뭐 내가 한 페이지 쓰기도 어렵고 뭘 쓸만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책을 쓰라고 그러니까 참 환장하겠단 말이지. 예,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평소에 책 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쓰지? 어떻게 방점을 두고 늘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쓰지? 그런데 어떻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왜 써야 되는 거야? 뭐 하려고 쓰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내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쓸까? 그걸 20장을, 30장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세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할 건가가 정해지면 어떻게 할 건가는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저녁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드실래요? 불고기. 저녁에 누가 소고기 한 덩어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고 갔어. 그럼 고민이 쉬워지죠. 왜? 소고기? 국 끓여 먹으면 되니까. 볶아 먹든지. 주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냉장고 뒤졌다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무엇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사례를 소고기를 갖고 드렸잖아요. 소고기는 뭘 해도 맛있어. 장조림을 해도 맛있고, 국을 끓여도 맛있고, 고춧가루 넣고 육개장을 끓여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재료가 좋으면 음식은 맛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제가 여기 꽤 오랫동안 저는 이 과정을 2기를 졸업했고 3기부터 곧바로 이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책 쓰기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3기부터 썼느냐? 내가 책을 썼으니까, 쓸 줄 아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책 쓰기에 대해서 너무 머리가 지진나니까 그 고민을 덜어주고 해소해주기 위해서 우리 동기들이 추천해줬어요. 근데 다행히 3기부터 17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거? 피드백 받잖아요. 이 사람이 강의를 잘 하더냐. 거기서 나름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제가 대충 알아요, 지금. 다른 이런 대학에서 하는 최고 과정 많이 다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되게 편해요. 그냥 와서, 이렇게 배 내밀고 앉아가지고 뭐 좀 먹고, 저녁에 끝나면 한 잔 먹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졸업여행 간다고 해외 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편하게 해요. 근데 이 과정은 왔더니, 뭔 책을 써라, 발표를 해서 10분씩 시연을 해라, 이런 오다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프레스야, 그게. 아, 난 편하게 그냥 와서 폼 잡고 그 대학원 다니는 기분으로 왔는데 무슨 자꾸 숙제를 내나. 더구나 글쓰기는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책을 내라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근데 오늘 내 강의를 들으면 그 의문이 풀려요. 왜 써야 되는지를 본인이 절감하게 돼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육하러 왔어요. 교육은 뭐예요? 가르칠 교, 기를 육.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육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교육을 하고 싶고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러 이 과정에 오신 거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야. 내가 그냥 교육을 한다? 나는 교육하니까 너는 무조건 내 거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교육은 내가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했을 때 성과를 내요. 그 성과가 뭐냐면, 교육을 왜 하느냐? 교육을 왜 해요? 과장님, 교육을 왜 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교육시키기 이전과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변해 있어야 돼. 지금은 아유 책을 뭐하러 써, 자꾸 귀찮아 죽겠네. 여기 와서 저녁에 소주나 한잔 먹고 뭐 놀다 가려고 왔는데 뭐 자꾸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 그래요? 맞아, 나도 책 쓸겨. 나도 꼭 쓸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의 효과가 생긴 거죠. 근데 교육을 하기 이전에 나와 1시간 교육을 받고 난 내가 생각이 바뀐 게 없어.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넣어놨어. 이렇게 되면 이 교육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교육의 효과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수용자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에 맡겨보겠어요. 1시간 반 이후에 여러분들을 마인드를 바꿔놨으면 내가 좋은 강사, 명강사인 거고, 전혀 마음을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소리를 처음에도 하고 지금도 했다면 나는 엄청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엄청난 이 비용을 내가 다 낭비한 거죠. 이러면 강사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책임져야 돼요.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고 뭐 변화가 없다. 그럼 이 교육은 말짱 도루묵인 거죠. 자, 이해하셨죠? 네. 당신이 강의를 하고 싶다. 이 중에 뭐 몇 분은 강의를 평소에 이미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가끔 강단에 설 기회가 있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강의를 배우러 온 거야.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전국에 뭐 몇백만 명이라는데 실제 창업한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그게 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불안하니까 따는 거야. 나 이제 정년이 3년 남았는데 2년 남았는데 빈손으로 나가면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하나 따놓으면 불안감이 덜 하거든. 근데 실제로 창업할 용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따. 이거 좋고 그냥 따놓기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따놔서. 그렇잖아요? 강의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고려대학교 명강사과정 나왔는데 말이요. 고려대학교 명강사과정 나왔으면 주위 사람들이 어우 명강사 대단하네. 우리 와서 강의 좀 해줘. 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그렇죠. 검증이 안 됐으니까 여기 우리 조합원들 50명, 100명 그 바쁘다는 사람 영농철에
조합원들, 농협 조합원들 불러놓고 1시간 강의를 초청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삑사리 치고 가봐. 그러면 그 담당자는 모든 비난과 이걸 다 받는 거야. 그걸 교육이라고 했냐부터 이제 윗사람한테는 윗사람대로 그 조합원들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거 하려고 바쁜 데다 불렀냐고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 한 명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난 그 담당자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검증된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다. 저기 저 농협에 그 교육 담당자가 나하고 친해. 나하고 친해. 한 번은 불러줄 수 있어. 한 번은 불러줄 수 있어. 갔는데 어떻게 했었어? 삑살이 났어. 그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욕심낼 것도 없어. 충분히 단련된 이후에 가는 거야. 그리고 다행히 아는 친구가 교육 담당이어서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땡큐야.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고대 명강사과정 나왔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를 불러야지. 아휴, 제발 웃기지 좀 마세요. 아무도 안 불러요. 내가 겁나게 뭐를 해야 돼? 홍보를 해야 돼. 내 자신을 상품화 시켜야 돼. 나 강의한 지 10년 넘었어요. 지금 한 10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어지간해요? 아이, 충청도 말로 어지간해?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안 하네. 얼마나 잘해나 볼게요, 이 아줌마.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뭔가 부지런히 나를 알려야 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유, 독한 사람 만났네. 세상에 강의 잘하는 강사 엄청 많아요. 이 과정에 와서 보니까 알겠죠. 1강, 2강, 3강 들으면서 회사에서 의무교육 들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강사의 질이 높고 설득력 있고 교감이 잘 되고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재밌게 잘하는지 스토리를 입혀서 그렇잖아요. 강의 잘하는 강사 넘쳐요, 세상에. 그 쉽게 넘는 사람들이 그냥 그 타이틀만 보고 불러서 그렇지 그 사람들하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관, 기업에서는 타이틀을 갖고 불러요. 그러면 그거에 또 맞춰줘야지. 그래서 강사 중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실제 콜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이 차이는 홍보의 차이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불러준다? 없어요. 인기 강사 있잖아요. 지자체 이렇게 가면 벽보 같은 거 불러있고 현수막 불러서 있어. 근데 거기에 가면 시민대학 무슨 시민 강좌 이런 거 있어요. 보면 똑같아. 인물들이 전국이 다 공통이야. 1번이 누구야? 김창욱이.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했던 말 가면 똑같이 해. 근데도 그 사람이 좋대. 그 사람만 불러달래. 이미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고 했던 유머 똑같이 하는데도 그걸 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 나를 섭외를 했어. 나를 온다고 막 현수막을 붙였어. 아, 김도훈 명강사 초청 강연 막 이렇게 했어. 몇 명 와요? 200명. 20명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다니는 건 강의료라기보다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야. 그 대가를 받는 거야, 돈으로. 우리 같은 비메이커들은 그게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강의하면 잘하지.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지명도가 없잖아. 난 텔레비에 가서 아침마당에도 안 나갔지. 응? 뭐지 그거? 동치미에도 안 나갔지. 그러니까 난 모르잖아, 사람들이. 유튜브 안 만들었습니까? 유튜브?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맨날 50명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릴 거예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면은 그 군불 떼는 집에서 살아봤을 거예요. 그죠? 군불 떼면 아랫목은 뜨거 죽어. 막 방석 이렇게 깔고 그래도 막 뜨거워서. 근데 저 윗목은 어때요? 얼어 죽어. 거기다 우강 넣으면 우강이 얼어. 옛날 집. 그래서 이 인기 강사는 과로사로 죽어요. 하도 많이 불러서 스케줄을 짤 수가 없어. 그런데 비인기 강사는 굶어 죽어.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용돈이라도 벌지. 여기가 굉장히 참혹한 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지방 가수라고 내가 들었어. 보나마나 노래 겁나게 잘해. 겁나게 잘해. 방송에 나오는 애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실력 면에서. 근데 걔네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노래 한 곡 불러주고 1000만 원씩 받아가. 여기는 한 5만 원 받을 거야. 10만 원. 여기가 그래요. 강사도 마찬가지야. 이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길을 쓰고 뭐가 돼야 돼? 명강사가 돼야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돼?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뭐 KBS, PD, MBC 그러면 좋겠지. 근데 거기 가서 또 재밌게 썰도 못 풀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홍보의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나름 뭐 적지만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내 이름으로 책을 쓰는 거란 말이야.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쓰면, 자, 그렇다면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강의 좀 하고 싶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체면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 분야의 강의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오프라인을 동원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버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어디 또 갔다 왔네, 오늘 양평 갔다 왔네, 고대 갔다 왔네 하면서 강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한 몇십 명 있는 강의장 막 시글시글한 데서 했어. 잘하나 보네 라는 거. 창피하게 그걸 뭐하러 올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글쎄 생각이 좀 다른데,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대단하다고 알아줄 때는 없어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대단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럼 깨!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늘 검색해서 어디에 주부교실이 열리나, 어디에 무슨 평생교육과정이 열리나 늘 주시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명인, 고위직들은 그냥 듯해요. 옛날에 김영란법 제정할 때 강사료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지도는 아니니까 기준이 없을 때, 지금은 기준이 딱 있어요. 그냥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야, 우리 시장님 좀 한번 불러줘. 이쪽에서는 우리 뭐 누구 좀 국회의원 좀 불러줘. 서로 가서 직원들 막 억지로 동원해서 앉혀놓고 뭐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막 주고 그랬어요. 그게 논란이 돼서 김영란법에 강의료를 딱 정해놨어요. 공공기관은.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얼마, 시간당 얼마, 오버타임 1시간에 얼마, 뭐 대학 총장급 뭐 얼마, 뭐 국영기업
무슨 과장급 이상 얼마, 공무원, 서기관급 이상 얼마, 부의사관급 얼마, 뭐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국회의원 얼마입니까? 국회의원이? 그거는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그 시간 아니에요? 그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걸 내가 외울 수는 없죠. 내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그죠? 그거는 찾아보시면 나와요. 검색하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민간 부분은 제한은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누구 불러다 많이 준다는데 그걸 누가 뭐 하려? 민간 부분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공공 부분은 제한을 해. 왜? 왜? 그 돈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국민의 돈을 지들 마음대로 막 장난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예. 처음에 이게 활주로 잡을 때까지 속 터지잖아. 슬슬 가서 이제 한 10분 정도 가서 활주로에 딱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Fasten your seatbelt 해가지고 뭐 벨트 매라고 소리 다시 한번 나오고 이게 턱 소리 한번 내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 출력으로 해서 띄우죠. 그때 이렇게 하잖아 사람들이. 좋아. 그 띄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쫙 해서 비행기를 띄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요. 띄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그 초보 강사들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처음에 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어려워. 이미 털을 잡은 아주 베테랑 강사들이 이미 다 털을 누르고 앉았는데 거길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점잖하게 이렇게 탁 떠는 소리죠.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죠. 처음에 띄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띄우면 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창대한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주 정말 명강사가 돼서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막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걸 머릿속에 늘 생각해. 그래야 이게 꿈이 놓쳐지지 않는 거야. 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 명강사, 시간당 500만 원을 받고 다닐 거다라는 이 꿈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강의 콘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저걸 돈 내고 들어? 아이고 하는 강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에 홍보야 울지 마라라는 책을 썼어요. 홍보야 울지 마라. 저걸 어느 날 딱 제목이 생각난 거야. 내가 이제 왜 이런 책을 썼냐면 내가 신문기자 출신이에요. 신문기자를 오래 했어. 그러니까 이제 기자의 입장하고 기사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아. 저 사람들이 원하는 홍보가 뭐고 내가 하고 싶은 홍보가 서로 핀이 안 맞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관장이나 막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건 아니야. 우리는 항상 독자 입장, 시민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이렇게 썼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저기가 안 되는구나 지금. 음향이 나오네? 김소은 작가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네, 홍보야 울지 마라. 뭐야 울지 마라잖아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는 틀리고요. 홍보야 울지 마라. 오빠가니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김도훈 작가님이 오빠네. 그래, 오빠 그죠? 이제 오지 마. 울고 있는 친구에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울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있으니까. 나를 불러서 강의 들으면 된다고 하니까. 있고요. 네. 일단, 내가 여러 기관단체, 기업에서 홍보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본인이. 울고 싶더라고요. 네. 우리,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걸 해서 왜 한 거예요, 왜? 내 책을 홍보하고, 내 강의 컨텐츠를 홍보하겠다는 거지. 찾으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온 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내 강의 컨텐츠를 홍보하는 거야. 저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죠. 초보로 처음 강의하시는 분들 무조건 알리고 봐야 돼요. 완벽한 준비가 됐을 때 출발하는 게 좋아요. 무리해서 막 처음에 이걸 배우면 막 하고 싶거든. 근데 준비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섣불리 무대에 올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 죽고 나 죽는다. 나를 섭외한 사람 큰일 나요. 그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앉혀놨거든. 그래 놓고는 교육 효과가 없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담당자는 신용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무대부터, 작은 보상부터. 옛날에 세계 타이틀 권투, 세계 타이틀 우리나라 꽤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WBC, WBA 이렇게 15라운드 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바로 하나요? 바로 하나요? 동양 타이틀, 무슨 게임이라래, 그거? 네, 그런 거. 오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오픈 게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분위기 좀 달군 다음에 세계 타이틀전 딱 하죠. 강의 시장도 그런 게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 강의 이렇게 불러다 놓고 강의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2시부터다. 그러면 1시 반이면 사람들 오잖아. 그 사람들 멍 때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끼 강사, 초보 강사들이 가서,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리허설 하는 거야. 거기서. 진짜 2시에 진짜 명강사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아마 시간에 한 5만 원 받을 거야. 뒤에 오는 사람은. 많이 줘요. 이게 강의계의 현실이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물론 나는 안 했어. 현실이 이해가 되세요? 예. 나의 전문성을 갖게 해야 되고요. 자, 책을 자꾸 쓰라고 그러는데, 물론 내공이 없는 사람이 책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책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고 뭘 쓸지 왜 써야 되는지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나면 변해야 돼. 바뀌어야 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홍보 수단이 내 책을 갖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과장님이 주부대학 할게 강사 좀 한 명 알아봐, 이번 주에.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를 하느냐. 사실은 사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50대인가 60대인가 몇 명인가, 주제를 뭘로 할까, 가정의 평화로 할까, 자녀 교육으로 할까, 사색을 해야 되는데 사색을 안 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검색을 해. 네이버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딴 농협 한 데 없나? 그러니까 영혼 없는 일이 되풀이되고 전국의 그 시민대학 가면 그 강사 풀이 똑같은 거야.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면 다 똑같아. 심하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책을 쓰면 홍보가 됩니다. 전문가로 인정받아요. 책을 쓰면, 자, 전문가로 인정 못 받는 책도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썼다고 누가 그거 전문가라고 그래?
나 어려서 고생해서 커서 뭐, 중학교도 제때 못 가서 뭐, 군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맨 그 얘기 썼는데, 그거 썼다고, 야, 대단한 전문가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 한 권 쓰다 보면요, 엄청난 공부가 돼요.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설프게 알았던 지식이 굉장히 공고해져요. 정확하게 내게 돼. 손에 딱 잡혀. 잘 쓰면 수익도 가능해져요. 자, 내가 포털에서 검색되고 싶다면, 내 이름을 한번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책이 떠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는 게 쫙 떠요. 그러면 또 찾아보네. 진짜인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책 쓰기 관련된 강사를 섭외하고 싶어. 그래서 뭐 소문 들으니까 김도훈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쳤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그 사람이 쓴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지. 볼 것도 없는 거지. 내가 찾던 바로 just 그 사람이지.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썼던 책들이에요. 뭘 우아야 그냥 쓰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수필집도 있고 소설집도 있고 뭐 칼럼집도 있고 실용서도 있고 뭐 분야가 나는 많아요. 내가 구글에 가서 내 이름을 쳐봤어. 그리고 이미지를 찾아봤어. 이미지. 그랬더니 내가 제일 많아. 여기. 동명인가요, 지금 다? 이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겠죠. 뭐 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뭐 블로그에 올렸든지 뭐 뭔가를 이렇게 올렸겠지. 카페에 올렸든지. 근데 여튼 내가 책을 쓰니까 이게 내 책. 이거 내 책. 또 이것도 나.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뭔 소리야? 홍보지.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장난을 해봐요. 내 이름을 쳐봤을 때 나보다 더 많이 걸리는 놈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거야.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내 이름이 워낙 좀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흔한 이름 같으면 또 경쟁이 그만큼 심해지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뭘 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쓸지는 나중 얘기란 얘기예요. 쓸 것도 없어. 여기를 보세요. 저기 자료 다 드렸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써. 그거 보면 되지. 아니지. 더 중요한 건 나하고 눈을 마주쳐야 된단 말이야. 아이 컨택.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한번 들어갔는데 직원이 상을 이렇게 닦으면서 어서 오세요 상 보고 인사하더라고. 그냥 나왔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사람한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지. 상 닦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내가 그냥 바로 나왔어요. 내가 승질이 얼마나 칼칼하냐면 난 그런 거 얘기해요. 여보시오,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해. 칼칼한 거지. 자, 그래서 자꾸 여기에다가 포커싱을 두지 말고 why 또는 what 뭐 쓸 거냐. 처음 책 쓰는 사람들한테 뭐 쓸 거냐고 그러면 다 자서전 쓴대. 자서전 왜 쓰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인생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 엄청난 전 세계에서 첨단에 가장 그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사람 어려서 고생한 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얼마나 인기인이 됐나, 얼마나 땡을 많이 벌었나. 이걸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식당
그 뽀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했 1억 천금 뭐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얘기 이런 거는 관심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 원하는 걸 맞춰서 써줘야지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말라고. 상대가 원하는 걸 써야 된다고.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내 자랑만 하다 가는 거예요. 이런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고 강연도 마찬가지고. 인정? 네. 맞죠? 뭘 쓸까가 진짜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이제 20명 풀어놓고 저 며칠까지 뭐 공조위원장 만들어서 원고 내세요 그러면은 이 뭘 쓸까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했던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자서전을 써와. 내가 어려서 이렇게 살았고 뭐 이 얘기를 쓰는데 그거 좀 제발 쓰지 말라고 해도 또 그걸 써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은 지방 가수예요. 그러면 내가 한평생 지방 가수로 살아왔으면 남들이 모르는 지방 가수의 애환도 있을 테고, 그죠? 지방 가수가 되고 싶은 또 그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하는 거지? 각설이라도 쫓아가서 해달라고 그러는 건가? 그 경로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어디 협회를 찾아가는 거요, 뭐요? 음반 내는 데는 도대체 얼마 드는 거야, 돈이? 요새는 뭐, 지방에도 이렇게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음반 내주는 데가 있다 그러던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쓰는 거야. 나의 첫 음반 내기. 음반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얼마가 들고, 어디 가면 이렇게 해주고, 어디 가면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누구한테는 이게 더 적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 길을 아직 걷지 않은 사람이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죠? 그게 책 쓰기야. 나 어려서 뭐 산 2개 넘어 다니면서 도시락 따가락거리면서 학교 다녔다는 얘기는 아무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감동에, 그 이야기에 감동받는 사람은 본인하고 그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를 키웠구나. 그 친구가 됐든 조카가 됐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책 자서전을 쓰는 순간 딱 2명만 읽는 거예요. 나하고 내 새끼하고. 그걸 나하고 새끼만 읽는 그 책을 뭐하러 돈을 몇백만 원 들여갖고 뭐하러 찍어. 남들에게 공짜로 줘도 어이구 대단하시네 책 쓰셨네 하고 뭐예요. 그거 읽어요? 선생님 그런 책 읽으셨어요? 국회의원들이 출마한다고 뭐 이렇게 주는 책 읽어보셨어요? 받아는 봤죠? 나는 그 남들이 그 자서전이라고 해서 주는 걸 다 정말 감동받고 읽는다. 있어요? 네. 특이한 체질이네. 굉장히 특이하네. 특수관계인 경우엔 그럴 수도 있죠. 특수관계인 경우에. 네. 근데 일반적이면 안 읽어요. 더구나 돈 내고 사서 읽어? 그럴 일 없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명 가수인데 나도 지방 가수라도 하고 싶어. 나도 무슨 벚꽃잔치 하는 데 가서 내가 진짜 한번 잘해보고 싶어. 명함에 가수라고 파고 다니고 싶어. 그런 사람은 이 양반이 쓴 지방 가수도 가수다. 뭐 가칭. 그런 책을 쓰면 이거 뭐야? 오 나한테 딱이네 하면서 그 사람은 책을 사서 읽겠죠. 전문적인 책을 써라.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미쳐있는 거, 자기가 걸어온 길에 아주 그 남들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한 계단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내 책의 소재가 됩니다. 물론 강의의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저 선생님은 평생 그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했다며요, 그저께.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농협 다니는 사람이 와서, 자, 하나, 둘 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나 나나지 뭐.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쓴다, 내가 강연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고, 특화되어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를 남들이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 이걸 하는 거야. 빨리빨리 갈게요. 이거 자세하게 하려면 뭐 한정 없어. 재밌어야 돼요. 유익해야 돼요. 자, 유튜브를 듣는다. 유튜브를 듣는 조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재밌어서 듣든지, 아이고, 나는 얘가 하는 게 너무 먹방만 봐도 뭐 재밌어. 어쩜 이렇게 잘 먹어. 하면서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아니면 유익하기 때문에 보는 거야. 내가 필요한 정보를 걔가 주니까.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고 장에서 파김치 사다 쪽파김치를 내가 담았다니까. 그건 뭐예요? 재밌어서요? 유익해서요? 유익해서죠. 내가 평소에 뭐 보는 건 재밌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거는 가서 5초 안에 나오는 거야. 강의도 마찬가지야. 재미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강의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은 강의를 내가 뭐하러 돈 내고 시간 들여서 가서 봐. 그렇지 않겠어요? 유튜브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딱 들어가서 한 15초, 20초 이렇게 봤는데 재미도 없고 말도 느려 터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나오기죠. 왜?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컨텐츠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빠져나오는 거지. 팽당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고기. 뭐를 해도 맛있어. 국 끓여도 맛있고, 지져도 맛있고, 닭가슴살. 저건 근데, 못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유익하기라도 하지. 그쵸?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해요. 무엇을이 정해져야 그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주제로 잡았으면 훨씬 쉬워요, 쓰기가. 왜? 이렇게 해도 맛있고 저렇게 해도 맛있고 요리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이건 재미있고 이건 유익한데 목표를 우리 아들이 요새 살 뺀다고 맨날 저거 닭가슴살만 먹어요. 난 보기만 해도 막 토하려고 그래. 응. 하여튼 그랬어요. 좋은 소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공저 출판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거는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남 얘기 쓸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지방 농협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알아? 여기 있는 분 중에도 다 알 것 같아도 농협은행하고 지역 회원 농협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걸 내가 쓰는 거야. 농협은 이런 거야. 수협하고는 다른 거고, 옛날에 축협하고 합병했어. 낙농협도 다 우리 식구야,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강의할 내용을 책의 소재로 잡는 게 좋죠. 시대가 원하는 소재와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 관련 책이 엄청 팔렸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진단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새로 생겨난 줌 수업. 강사들이 줌으로, 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줌이 뭔지를 몰라. 그럼 못하는데 그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줌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책을 사서 보는 거지. 그런 시대에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에 맞는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같으면 뭐가 될까요? ChatGPT. 그렇죠. ChatGPT나 AI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이죠.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강의 콘텐츠를 AI나 챗 GPT에다가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금융과 AI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언론 홍보를 전공했는데 대학원을 딱 졸업하니까 내 아는 형님이 체육과 교수야. 그래서 형님 저도 이제 대학원 이제 학위도 있고 그런데 강의 좀 1시간 뽑아줘 보세요 했더니 체육과 교수인데 나는 언론 전공이라 언론 논문을 썼단 말이야. 알았어 와서 해. 뭘 어떻게 해? 했더니 와서 해.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야 제목이. 그럼 되잖아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언론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링크를 거는 거야. 얘기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가수분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란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작곡가, 작사가가 노래를 다 잘할까요? 만약에 지가 잘하면 지가 하겠지. 근데 지가 잘 못하니까 나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노래를 던져주는 거죠. 이 사람이 하게. 내가 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노하우가 넘쳐. 근데 난 이게 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 라이터를 구하면 돼. 라이터를 구하면 돼요. 아니, 노래 못해서 노래 잘하면 가수를 시키는 건 되는 거고. 내가 이게 안 돼서 누구 필경사 하나 썼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다 보면 또, 그리고 책을 안 써본 사람들이, 평소에 글을 안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 완벽한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에요. 러프하게 쓰는 거예요. 러프가 뭐죠? 거칠게. 거칠게 쓰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줘봐. 싹 고쳐주죠. 아주 그냥 윤이 반짝반짝 나게 고쳐주지. 가능한 거예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전문가 활용 안 할 거면 세탁기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지 왜 기술자를 왜 불러. 세상은 다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3T 아세요? 강의를 할 때, 글이나 책을 쓸 때 똑같아요. 3T의 법칙이 있어요. 첫째, 타겟팅을 정해야 돼요. 타겟팅을. 나는 주부 전공, 전문. 나는 노인들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거 전문. 그죠? 나는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 전문. 이게 있어야 돼. 뭐 할아버지들도 했다가 유치원 가서도 했다가 물론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특화된 타겟팅이 있으면 좋아. 전국 교도소만 다니면서 그 교도소 수용자들만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국 은행만 다니면서 은행원들만 그 강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딱 정해지면 좋아요. 그러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빠르게 홍보가 되고 나를 빨리 브랜드화 시킬 수가 있어요. 욕심을 내서 막 다 하고 싶다? 안 돼요. 그죠? 뽀미 언니는 뽀뽀만 잘하면 돼. 뽀미 언니가 무슨 막 에로 영화도 찍고 뭐 그러면 그건 특화가 안 되는 거야. 뽀미 언니는 그냥 그 뽀동이하고 뽀시기하고 이것만 잘하면 돼. 그래도 먹고 살아. 이해하시죠? 타겟팅이 중요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책을 쓸 때도 딱 타겟팅을 정해놓고 이거는 사면 역사를 좋아하는 60대 이상이 사겠구나.
자식을 서울대학교 꼭 보내야 되겠다고 아주 의대 보내고 싶어 환장병 난 아줌마들이 사겠구나. 그 타겟팅을 딱 정해놓고 써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재테크 책하고 아들들 공부시키는 교육 관련 책이에요. 근데 난 그런 건 싫어하니까 내가 안 쓰는데, 타겟팅이 정확해야 돼요. 그럼 또 하나 티가 나와요. 타이틀링이 중요하죠. 홍보야 울지 말라니까 책 잘 팔리더라고. 아, 이게 홍보를 주제로 한 거야. 그죠? 내가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이 아줌마 인문학이야. 그러니까 농협 주부대학 다니려고 쓴 거예요. 근데 안 와. 홍보를 좀 덜 했더니. 그런 식으로, 제목에서 타겟팅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담을 거라는 게 정확해야 돼. 너무나 감성적이고 그러면 안 되고, 직설적이면서도 은유적이면서도 아주 좋은 제목들이 있어요. 제목 장사야, 세상은.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갈 거나 아니면 검색창에서도 뉴스 같은 거 들어갈 때 뭐야? 제목 보고 들어가잖아. 뭐, 누구누구 충격 근황 들어갔더니 충격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 속은 기분이야. 그래도 또 속잖아. 누구누구의 뭐 충격적인 근황. 뭐 충격적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낚이는 거지. 붕어를 한 번 낚잖아요? 에이, 이거 이 불쌍한 놈아 놔주잖아? 걔 안 물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물어. 붕어만도 못해, IQ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타이틀링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으로 잡는 거야.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도 내 강의 콘텐츠를 제목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그 제목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네. 딱 내 것만 하고 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유행어가 있어요. 지금은 AI와 챗 GPT가 최고 유행이야. 그 전에 가면 맨날 뭐더라? 한동안 웰빙 이런 말이 무지하게 유행할 때도 있고, 또 한동안은 로하스인가 로하이? 그런 말. 이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행이 끝나면 그 말은 쓰면 안 돼. 왜?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새로운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아닌 것도 그 제목을 갖다 막 들이대야 돼. 책 쓰기도 다음 시간이 뭐냐면 디지털 책 쓰기야. 그럼 가면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그냥 디지털이라는 말 붙이면 더 있어 보이잖아. 요새 세상에.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눈빛이. 제가 2기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2기에서 책을 같이 썼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여기서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막 짜증내고, 무슨 책이야 하더니, 공저 출판을 해보고 나서, 뭐가 생겼어?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20명이 책 한 권을 만들었어. 근데 20분의 1을 내가 썼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막막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써보니까 어떻게 해서 썼어. 그래서 그게 20명께 묶여서 책 한 권으로 나와서 인터넷에도 넣고 나오고 실제 책 서점에 가니까 실제 책을 팔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리고 20분의 1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또 쓰면 어떻게 돼? 그만큼 어려울까요? 그 반의 노력이면 쓰거든. 그래서 그거 내가 20개 한번 써보지 뭐. 해서 책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셋을 내가 왜 샘플링으로 가져왔냐면
제목이 좋고 자기의 캐리어와 맞아. 자, 나의 직업은 아빠입니다라는 책을 쓴 우리 동기인데, 이 양반은 자기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무슨, 누구 엄마처럼 막 자부 돌려갖고 학원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명문대 보내,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이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재미있게 살고,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직업은 아빠입니다라는 책 제목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출간을 했어. 이 사람은 강의를 어디로 다닐까요? 학교도 갈 수 있고, 무슨 아빠 교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단체에서 아빠 교실. 좋은 아빠들의 모임, 이런 거 많아요, 의외로. 그런 데를 다녀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기에 어려서 고생한 얘기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 얘기를 왜 써요? 자기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남들 안 하는, 노란 페인트를 하나 사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페인트 칠을 했었는데 너무 즐거웠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어디 가족여행을 가기로 하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누구는 어디로 가자고 하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아이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결론에 도달해서 재미있게 가족여행을 가게 된 사연. 이런 거란 말이야. 요새 아빠들이 못하는 그런 걸 담았어요. 이분은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을 하셨는데 워킹맘을 위한 육아 멘토링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워킹맘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시스템도 없고 친인척이나 시어머니가 안 도와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런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해서 아이들을 키워내. 그러면 결혼하는 모든 신부들은 자기도 워킹맘이 될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저 책이 궁금한 거지. 직장 다니면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자신의 노하우.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전문가예요?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해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고 듣고 싶은 얘기겠지. 그걸 찾으라는 거야, 그걸. 쌩뚱맞은 걸 찾아서 쓰지 말고 난 이렇게 20년, 30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텐 별거 아닌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엄청난 노하우지. 가정주부라도 마찬가지야. 가정일은, 가사일은 쉬워요? 그거 처음 하려고 하는 새댁들은, 그 가사 노하우가 얼마나 필요하겠어. 옛날처럼 무슨 시어머니가 띄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을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거죠. 타겟팅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야 유튜브를 해도 책을 써도 강의를 해도 그 필요한 사람들이 딱딱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공무원을 퇴직하고 지금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하시는데 이분도 그래. 인생이 막 이렇게 준비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 내가 나가서 뭐 하지? 막연하게 불안한 사람들은 이 책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지금 이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 불과 8개월 만에 지금 몇만 명 구독자에서 한 달에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광고료가.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강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유튜버들이 우리 유튜브에 좀 출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그저께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겟팅을 잘 잡아야 되고 강의 소재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 다 아빠지 라고 그냥 생각하면 저 소재를 못 잡는 거예요.
다 이거 엄마들이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 아닌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흘려보내면 잡지 못할 아이템이죠. Understand?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어렸을 때 고생한 얘기 써오면 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건 정말 둔한 사람이고 웬만하면 강의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감각이 없으면 이 좋은 강의를 못 해요. 스토리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3기에서 이런 책을 썼어요. 3기에 춤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이 춤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거 뭐 댄스. 4기는 돌공장 하는 CEO 분이세요. 이분이 돌에도 꽃이 핀다 해서 자기의 여성 CEO로서 살아가는, 이건 여성 CEO들이 볼 수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수마다 있잖아요. 내가 그 뒤에 체크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한 기수마다 두세 명씩 꼭 책 쓰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이상 많은 기수도 있고. 뭐냐면은, 이 책 쓰기 과정이, 공저 출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출판의 과정도 출판사에다 맡기면 뭘 어떻게 하고, 사진은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기 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여튼 기수마다 책이 다 나왔어요.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나는, 보는 거죠. 자, 다음 17기는 누가? 자, 나다! 예. 선생님도 문학서를 출간하셨다죠? 네. 지금 얘기 들으니까 문학서 말고 다른 걸 좀 해봐야 될 때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거는 썼는데, 최근 이제 직무와 관련한 어떤 방송 관련 예방, 또 두 번째가 문학서. 문학서는 그냥 자기만족이니까 쓰시고, 그 첫 번째 책을 좀 더 대중들과 교감할 수 있는 소재로.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틀링도 세련되게 잡고, 타겟팅도 정확하게. 그죠? 그런 과정을 하면 선생님은 분명히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책을 분명히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받았으니까 저분은 쓸 거야.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장담할게.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저 선생님은 기본으로 쓰실 테고 나머지도 여기서 나와요. 네, 여기 보면은 9기까지인데 10기부터 다 있죠. 있어요? 다 있지. 이걸 맨날 업데이트 하기가 귀찮은 거지. 예. 자, 그래서, 출판사는 뭐 하는 데죠? 책을 찍어서 그걸로 자원봉사 하는 데인가요? 돈 버는 데죠. 그러면 출판사 사장, 출판사 직원은 귀신같이 알아요. 원고 2장만 갖다 주면 2장만 읽어보면 뭐를 아느냐? 이게 팔릴 책인지 안 팔릴 책인지 금방 알아요.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돼? 팔리는 책을 써야지. 그래서 출판사가 원고를 딱 받아보고 이거 좋네. 우리 출판사 가서 합시다. 우리가 책 다 찍어줄게. 당신 원고만 내. 책 한 권 팔릴 때마다 15%씩 20%씩 당신한테 인쇄 줄게. 요게 기획 출판이에요. 요게. 그런데 출판사에서 딱 받아봤는데 이건 도저히 팔릴 책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책으로 내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돈 내고 찍는 거야. 지 돈 내고. 출판사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
500만 원어치 찍어줘. 그럼 500만 원어치 편집비 200만 원, 뭐 인쇄비 300만 원 해서 찍어주면 되니까. 출판사로서는 자기 적정한 이익만 딱 챙기고 주면 되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뭐를 해야 돼? 이거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뭐 하라는,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내 환갑날, 내 자서전 써서 오는 사람 선물. 물론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출판사가 주도권을 갖는 출판 방식이에요. 빨리빨리 갑시다. 읽으세요. 넘어갈 거예요. 여기 다 있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출판과 강의의 공통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라는 거예요? 상대가 읽고 싶은 책을 쓰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나는 싫어하는 걸 착 주인이면서 아우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근데 이거 봐요 맛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예요. 소용없는 소리죠. 그죠? 예.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아시다시피 뭐 시간당 몇백만 원씩 받고 전국을 다 쓸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명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공통점이다? 책을 썼다는 거지. 책 한 권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 책 써가지고 강의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책 한 권 대히트를 해가지고 일약 문화재 청장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뭐 누구 이 사람은 잘은 모르실 거예요. 제목을 대면 그래요. 90년도의 최고, 90년도 후반인가, 2000년도 초반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이 책 한 권으로 뭐, 제목 하나로 끝내준 거지.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죠? 한비야. 뭐, 걸어서 뭐더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을 가지고, 일약, 이제 인생을 바꾼 거죠. 이 양반은,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뭐 하지만 난 이분 강의 좋아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정확해. 그리고 정말 옳은 말만 해.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특히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글을 쓴다기보다는 다 이제 팀이 짜있지. 자료 수집해오는 사람 내가 막 거칠게 쓰면 이거 다듬어주는 사람 시스템화돼 있지. 조직화돼 있지. 책 많이 썼어요. 그리고 책 쓰는 책마다 내용도 좋고 그래서 성공했죠. 이분은 아시다시피 책 써서 일약 청장이 됐어. 차관급. 김난도 씨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청춘이니까 이 책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름 대면 알까요? 고도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이 사람도 책 써가지고, 근데 저번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뭐.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부인에 주목하대? 무슨 당구선수라는데. 아니, 내가도 읽어봤는데 책 잘 썼더라고요. 좋은 인문학 교재더라고요. 뭐, 김우 씨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몇 쓰셨어요? 19개래네. 뒤에 계시네요. 예.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줌으로. 이분은 수업 아직 안 하셨죠? 다음, 몇 주 있다가 오실 거예요.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잘 나가는 공무원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분은 전국 공무원 연수원 다니면서 이 강의를 주로 하셔요. 아직 못 뵀나요? 정말 강의 잘하죠.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정말. 이분은 강의력이 정말 좋고 지금 대한민국 강사협회 회장이에요. 뭘 썼을까요? 강사로 산다는 것. 자기 이력과 스펙과 자기
강의 주제에 맞는 책을 쓰라는 거예요. 엉뚱한 책 쓰면 소용없다는 거죠. 여기 김상훈 선생님도 평생 다산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다산이요? 정의학용. 이 양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안 옵니다. 아, 안 와요? 아, 그랬구나. 그때 새로 뉴페이스라서 넣어준 건데, 이건 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행사도 한번 크게 좀 해보고, 저 뒤에다 막 얼음 잔뜩 깎아놓고, 현악사중주 와서 이거 좀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 내면, 이렇게 했었어요, 또. 뭐 유튜브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트레이닝이야. 이걸 해서, 노하우를 익히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자세히 이게 이제 1시간 50분 분량인데 1시간 20분에 끝낼래니까 말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지나간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는 시간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요. 제가 명함은 한 장씩 다 드렸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